연결고리. 네, 기사 같이 보죠. 김만배 인터뷰 전날 휴대전화 부쉈는데 신앙님 과거 부고 보고 연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일면에서 살짝 다뤘었죠. 과거 부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오마이뉴스 TV에 출연해 김 씨 연락처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고 김 씨 부친상 부음 기사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항주 전화번호가 있었고 내가 갖고 있던 예전 번호랑 끝자리가 일치해서 김 씨가 맞다고 판단해서 연락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다. 네. 근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 부고 기사가 2016년 4월 30일 기사입니다. 2016년 기사를 보고 뒤늦게 좀 연락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마치 이 연락을 한 그 날짜가 2021년 9월 14일이라는 거죠. 관련해서 신앙림 위원장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위원장님 기억으로는 14일 전에는 연락한 게 없다는 건데 그게 기억으로만 없는 게 아니고 네. 없어요. 기록 기록으로는 없다, 있다를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그죠? 저는 15일 이전에 간 적이 없어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그래서 당시 발언을 하셨을 때는 그 전에 연락을 하셨던 걸 기억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14일 이전에는 연락한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는 입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간 적도 없고 14일 이전에는 통화한 적도 없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죠? 9월 14일에 첫 통화를 한 거지 그 이전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14일이 김만배 씨가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날입니다. 그날 부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근데 부고에는 옛날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김병민 최고님. 네. 새 번호로 지금 두 사람이 연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옛 번호를 보고 핸드폰 무슨 날 연락을 했다는 이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새 번호라는 건 김만배 씨가 휴대전화를 이제 완전히 폐기한 것 아닙니까? 네. 폐기하고 새로운 전화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옛날에 나왔던 본인이 기록되어 있던 전화번호를 가지고 부고 기사를 본 다음에 끝자리를 맞춰서 전화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신앙림 씨를 그 이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말을 흐리면서 유령이 갔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김만배 씨는 신앙림 씨 아주 오랜만에 10수년 만에 만난 사이라고 하는데 왜 신앙림 씨를 위한 언론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신앙림 씨를 위한 금전적인 이득 등을 주려고 기획한 정황들이 있는지 많은 일들이 해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 9월 14일, 그러니까 15일에 인터뷰를 하고요. 그 전날에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김만배 씨는 뭔가 꺼림칙한 생각이 드니까 폐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장동 의혹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대장동 문제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로 그 기자회견 당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석연찮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단순히 오랜만에 만난 사적 녹취라고 하는 주장과는 전혀 괴리가 있어 보이고 결과적으로 그 둘 간의 만남을 이어주거나 혹은 연결할 수 있었던 뭔가에 대한 배후, 그 수사가 하루속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이 이 연락을 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연결고리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배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를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죠. 김만배 신앙님 또 다른 소통장구 존재 여부 조사. 그래서 검찰이 단순히 두 사람이 전화한 거 말고 연락한 거 말고 다른 소통창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림 씨 과거에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화천대유 사람을 소개받기도 했다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화천대유 방문을 김만배와 같이 간 적은 있지만 그때 화천대유 관계자 두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예. 그 중에 한 분을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만나요. 예? 김만배 씨가 구속 감옥에 있을 때. 네. 화천대유 사람은 소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연결고리가 이 또 다른 소통 창구가 뭐 화천대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뭐 민주당 쪽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소통 창구를 어쨌거나 얘기를
지금 의심을 갖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영주 위원님. 다른 소통 창구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확증 편향적인 기사들과 검찰의 주장인 거예요. 기사만 잘 보면 네. 14일 그러니까 15일 날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14일 날 핸드폰을 부쉈는데 무슨 번호로 하지라고 지금 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 15일 전에 14일 전에도 이미 한번 갔을 것이다. 네. 김만배 씨를 그러면서 배우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보통 우리가 통상 인터뷰를 일정을 잡을 때 전날 네. 잡습니까? 아니죠. 오래전에 일정을 조율하겠죠. 네. 아무리 그러면 20년에 만난 김만배의 연락처를 옛날 번호를 알아서 자 14일 날 전화해서 내일 만나 이렇게 되지는 않죠. 김만배 씨와 최소한은 며칠 터울을 두고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 번호를 가지고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그렇다고는 물어봐야 또 되는데 14일에 첫 연락을 했다는 건 또 깨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보면은 지금 저기 그 신하님 씨가 보면 나와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일 이전에 연락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본인 스스로도 예전에는 만난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14일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사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지? 그냥 인터뷰를 15일 날 했으면 네. 그전에 번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불태웠다고 해서 공소장에 나왔다 해서 그러면 새로운 번호를 몰랐을 텐데 라고 하고 지금 주장하면서 네.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신하임 씨한테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언제 인터뷰를 잡았냐? 며칠 날 잡았냐? 그건 기사에 없더라고요. 14일 날 잡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4일 날 잡았다고 하는데 네. 14일 날 잡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기억에 그러면은 부수기 전에 잡았냐? 아예 그럼 6시 반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몇 시에 통화를 했냐? 차라리 부수기 전에 통화를 했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기사의 전체 흐름을 보면 뭔가 마치 배우가 있는 것처럼 오인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이 떨어진 어떤 언론 보도고 또 이 부분이 검찰에서 나왔다면 너무 이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 인터뷰 내용, 시점, 뉴스타파의 어떤 결정 이거는 주장할 수 있으나 네. 신학림 씨의 뒤편에 배우가 마치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확증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좀 아쉬움이 큰 기사였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말씀처럼 의혹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냥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야라고 그냥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다 수상해 보이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푸는 게 또 검찰의 역할일 겁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또 그 부분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